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행스입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윤행스 Travel. 오늘은 시카고 재즈바와 맛집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시카고 호텔과 크루즈 투어, 미술관 등에 대한 정보는 시카고 여행 1편과 2편에 담았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1편과 2편 먼저 보고 오시는 거 추천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3편 시작하겠습니다. 시카고 공연과 재즈바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 먼저 시카고 재즈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재즈가 유명한 도시를 꼽자면 두 곳을 꼽을 수 있는데요. 바로 뉴올리언스와 우리가 지금 함께 알아보고 있는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에서 재즈가 유명하다는 사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시카고에 한 번도 가지 않으신 분들도 이 노래는 들어보셨죠? Come on babe, why don't we paint the town? And all that jazz. 바로 뮤지컬 시카고에서 나오는 노래 All That Jazz인데요. 이 노래만 들어도 시카고에서는 재즈가 유명하구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지루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단 재즈가 탄생한 곳은 미국 뉴올리언스예요. 흑인 음악인 가스펠, 블루스, 레그타임 등이 혼합되면서 탄생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뉴올리언스가 군항으로 선포가 되면서 재즈 공연이 활발하게 열렸던 홍등과 스토리빌이 폐쇄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연주할 곳이 없어진 재즈 연주자들이 연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시카고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도시 중에 왜 시카고가 두 번째로 재즈가 유명한 곳이 됐냐? 왜냐면 재즈의 대가라고 불리는 루이 암스트롱과 조킹 올리버, 젤리롤 모튼 등 유명 재즈 뮤지션이 시카고에 모여서 시카고 재즈 스타일을 만들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됐던 1920년대예요. 제가 1편에서 언급했던 마피아 알카포네 기억나시죠? 마피아 알카포네가 당시 이 금주법을 피해서 밀주 사업을 했어요. 몰래 술집에서 공연을 열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가장 인기 있었던 음악 장르가 바로 재즈였습니다. 그래서 몰래 술을 팔던 술집 곳곳에서 너도 나도 재즈 뮤지션을 무대에 세우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을 잘 담은 노래가 바로 All That Jazz입니다. 실제로 All That Jazz 노래의 그런 분위기나 뮤지컬 시카고의 분위기나 가사나 이런 걸 살펴보면요, 상당히 선정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의상도 그렇고 그게 당대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뉴올리언스에서 탄생한 재즈가 시카고에서 춤, 술, 무대를 만나 더 화려하게 진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카고에서 가볼 만한 재즈바, 공연하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시카고는 재즈바만 유명한 곳이 아니고 블루스바도 있고 다른 공연장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명한 곳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버리 가이스 레전드라는 곳입니다. 다운타운에서 약간 밑쪽에 위치한 블루스바이고요. 그래미 어워드 최고상을 7번이나 수상한 블루스 뮤지션 미스터 가이가 운영하는 블루스바입니다. 1989년에 오픈해서 오래된 곳이고요. 홈페이지에서 공연 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연 티켓은 현장 구매도 가능하고요. 온라인으로 미리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좌석을 예약하는 건 안 되고요. 자리는 입장 순서대로 배정된다고 합니다. 주중에는 7시 반에서 8시 정도엔 테이블이 다 차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6시, 7시에는 다 찬다고 해요. 공연 관람 비용은 요일마다 다르지만 15에서 25달러 정도이고 식사 메뉴는 팁까지 포함해서 약 20달러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어떤 공연이 열리는지 분위기가 궁금하다면 유튜브에 바 이름을 검색하면 여러 영상이 나오니 시청해보세요. 두 번째는 블루 시카고입니다. 여기는 시카고강 북쪽 다운타운에 위치한 블루스바예요. 1980년대부터 정통 시카고 블루스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홈페이지에 어떤 뮤지션이 어떤 요일에 공연을 하는지 나와 있어요. 공연 입장료는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에는 15달러, 금요일, 토요일에는 20달러이고요. 금연구역이고 음식은 없고 주류와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약은 받지 않고요. 입장은 선착순입니다. 오픈이 8시이고 첫 공연이 9시인데요. 자리가 빨리 차기 때문에 여기 가실 분들은 오픈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현금만 받는다고 하니 현금 꼭 챙겨가세요. 세 번째는 킹스턴 마인스입니다. 여기도 유명한 블루스바인데요. 링컨파크 동물원보다도 더 위쪽에 있어서 사실 이 위치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여기가 1968년에 문을 연 굉장히 전통 있는 블루스바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공연 일정이 공지돼 있고 입장료는 목요일 15달러, 금요일, 토요일 20달러입니다.
좌석 예약은 안 되고요. 선착순 입장만 가능해요. 그리고 학생이나 교수일 경우에는 목요일에는 무료 입장 가능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주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팁 포함해서 인당 20-30달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Andes Jazz Club and Restaurant입니다. 드디어 제가 간 재즈바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시카고강 바로 북쪽에 있어서 위치가 정말 좋아요. 뚜벅이 여행자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카고에서 가장 유명한 재즈바 중 한 곳으로 무려 1950년에 문을 연 아주 역사가 깊은 재즈바입니다. 공연이 매일 밤 6시, 8시 15분, 10시 30분 이렇게 3번 75분간 열리고요. 여기는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이 가능하다기보다는 예약을 해야 공연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요일별 공연 일정을 볼 수 있고 입장료는 요일과 시간에 따라 다른데 10에서 20달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주류는 물론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음식 가격은 인당 25에서 40달러 정도 팁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인 방문객의 경우에는 메인 라운지 좌석에는 앉을 수 없고요. 바 좌석에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바에 앉아서 그냥 칵테일 한 잔 마시면서 멀찍이 공연을 봤어요. 시야각도 좋지 않았고요. 혼자 여행하는 게 장점도 참 많은데 이런 상황에는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시는 분들은 일행을 구하셔가지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재즈 쇼케이스입니다. 여기는 아까 첫 번째로 말했던 레전드 블루스바와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재즈바예요. 무려 1947년에 문을 연 시카고에서 가장 오래된 재즈 클럽입니다. 여기도 역시 홈페이지 캘린더에 공연 일정이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티켓 구매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티켓 가격은 일반석은 20에서 25달러, VIP석은 35에서 40달러예요. 공연마다 다르지만 종종 음료만 시키면 볼 수 있는 무료 공연도 열리고요. 매일 오후 8시와 10시에 공연이 있는데 일요일에는 오후 4시 공연도 열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요일에는 가족끼리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마침 필드 뮤지엄이랑 굉장히 가까이에 있으니까 뮤지엄 다음 일정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 판매는 따로 안 하고요. 주류만 있습니다. 음료 가격은 10에서 20달러 정도이고 외부 음식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블루스나 재즈바 방문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운영 시간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즈 쇼케이스가 조금 예외적인 곳이고 보통은 주류를 판매하는 업장이기 때문에 만 21세 이상 성인만 출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하실 때 반드시 신분증,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권 꼭 챙겨 가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마일드한 공연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카고 극장입니다. 시카고에서 공연을 농원하는데 이곳을 빼놓을 순 없겠죠.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반드시 한 번은 보게 되는 베스트 포토존으로 손꼽히는 시카고 극장입니다. 1921년에 개관한 대형 극장으로 시카고 대표 아이콘인데요. 프렌치 바로크 스타일의 3,600석 규모의 극장이에요. 아주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극장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공연 일정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시카고 공연장은 바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여기는 밀레니엄 파크와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클래식 공연장으로 1904년에 지어진 아주 유서 깊은 공연장이에요. 시카고 교향악단의 공연도 열리고 다른 공연도 열리는데 대표적으로 지난 5월에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공연이 여기서 열렸습니다. 시카고 교향악단의 역량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클래식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여행자분들도 관광지랑 굉장히 가깝고 공연장이 너무 예뻐서 드레스업하고 공연 보면 여행 중에 기분 전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시카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시카고 피자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시카고 피자는 약 5cm 두께의 두툼한 딥디시 피자예요. 잘랐을 때 치즈가 철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시죠? 근데 제가 시카고에서 먹어본 경험과 더불어 최근 후기 리뷰를 잘 살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사실 시카고 피자는 생각보다 치즈가 좀 적고요. 토핑이 많아서 도우가 바삭한 야채 파이 느낌의 피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시카고 피자를 아예 안 먹을 순 없겠지만 상상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래된 순서대로 시카고 피자로 유명한 레스토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43년에 문을 연 우노입니다.
시카고강 북쪽 다운타운에 있어서 위치가 좋아요. 피자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음식을 판매하고 있고요. 시카고 딥디시 피자 종류도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상으로도 치즈가 철철 흘러 넘치는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도우가 상당히 두꺼운 게 보입니다. 토핑에 따라 맛이 다르기야 하겠지만 생각보다는 치즈 비중이 적어서 조금 건강한 두툼한 피자 같다는 후기가 많아요. 여기 특징은 피자 도우를 매일 새로 만든다는 것, 신선한 도우를 쓴다는 것과 오래됐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1966년에 문을 연 지노스 이스트입니다. 편의상 줄임말로 지노라고 부를게요. 지노는 시카고강 북쪽과 남쪽 이렇게 두 곳에 있는데요. 여기도 매일 신선한 도우를 만들어서 쓴다고 합니다. 우노와 마찬가지로 역사와 재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딥딥시 피자 외 다른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어요. 후기나 사진상으로는 우노보다 치즈가 더 많아 보여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카고 피자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곳은 1인용 피자의 경우에 두께도 얇고 치즈도 별로 없는데 여기는 1인용 피자도 굉장히 두꺼워 보여서 혼자 방문하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한 점은 비건인 사람을 위해서 옵션으로 비건 치즈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물론 당연히 야채만으로 된 토핑도 있고요. 세 번째는 1971년에 문을 연 루 말나티스 피자리아입니다. 다운타운 부근에만 지점이 4개가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요. 제가 방문한 곳이기도 한데요. 당시 후기로는 제일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제가 1인용 피자를 먹어서 그런지 두께도 아쉬웠고 치즈 양도 적어서 좀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맛이 없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시카고 피자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다른 모습에 실망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치즈는 좀 적고 토핑은 많은 두툼한 딥디시 피자를 판매하는 곳이라 좀 건강한 피자 맛이 나요. 맛은 생각보다는 매우 평범했습니다. 근데 또 구글 리뷰를 보면 1인용 말고 큰 피자는 치즈가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실 경우에는 꼭 일행을 구해서 여러 명이 가서 큰 사이즈를 시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1974년에 문을 연 지오다노스입니다. 여기도 다운타운에 지점이 6군데나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요. 무엇보다 지오다노스 피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시카고 피자에 가까운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치즈가 흘러 넘치는 두꺼운 딥디시 피자를 먹고 싶다면 여기로 가면 됩니다. 여기는 정말 치즈가 많고 두꺼워서 오히려 작게 시키라는 후기가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시카고에 다시 간다면 지오다노스 피자는 꼭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카고 하면 시카고 피자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시카고 핫도그도 굉장히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시카고 핫도그는 양귀비씨가 박힌 빵에 소고기로 만든 프랑크 소시지, 토마토, 큰 피클, 양파, 야채절임 등을 넣고 머스타드를 올려서 먹는 스타일인데요. 가장 유명한 곳 한 곳만 말하자면 포틸로스 핫도그가 있습니다. 시카고강 북쪽 다운타운에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이곳의 핫도그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피클과 고추절임이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외에도 시카고 핫도그를 파는 곳이 시카고 다운타운 곳곳에 많으니 근처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 식당 카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Hours Club Cafe at RH Chicago라는 곳입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에요. 인테리어가 정말 너무 예쁜 식당이고요. 카페, 브런치, 식사 다 가능해요. 메뉴도 랍스터롤, 햄버거, 감자튀김, 샌드위치, 스테이크 등 굉장히 다양한 편입니다. 근데 음식의 간이 조금 세다는 평이 있어요. 그렇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시간을 내서라도 갈만하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다운타운에서 많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가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시에나 타반입니다. 시카고강 바로 북쪽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요. 럭셔리한 분위기가 매력적이고 음식 맛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가격대가 꽤 있는 편이라서 분위기 낼 때 가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나 이탈리안 레스토랑인 알파나입니다. 시카고강 북쪽 존 앤콕 센터와 가까이에 있는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정원 같은 인테리어가 굉장히 인상 깊은 곳이에요. 브런치 메뉴도 다양하고요. 피스타치오 페스토 파스토 등 다소 실험적인 메뉴도 있는데요. 맛있다는 평이 많아서 좀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맛집으로 보이는데 혹시 다녀오신 분들 있으시다면 후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와일드베리 팬케이크스 앤 카페입니다. 여기는 존 앤콕 센터 근처와 밀레니엄 파크 인근 이렇게 두 곳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가기 아주 좋은 브런치 카페입니다. 오믈렛, 샐러드, 팬케이크 등 전형적인 미국식 브런치 메뉴를
팔고 있어요. 아침에 열고 점심시간이 지나면 바로 닫기 때문에 무조건 오전에 가셔야 되는데 웨이팅이 좀 있다고 합니다. 5번째는 하나부자 카페입니다. 여기는 밀레니엄 파크에서 도보 3분 거리인 다운타운 한가운데 있는 브런치 카페인데요. 수플레 팬케이크가 주력 메뉴이고 미국에서 보기 드문 말차 디저트도 판매하는 곳이라 여기는 한국에서 시카고로 여행 가신 분들보다는 미국 내에서 약간 동양식 디저트가 그리웠던 분들이 방문하기에 더 좋은 곳이에요. 한국에는 수플레 팬케이크 파는 곳이 많으니까 한국에서 가신 분들은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6번째는 몰리스 컵케이크입니다. 여기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은 컵케이크 집인데요. 제가 시카고에 다시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일 정도로 정말 컵케이크가 맛있습니다. 저는 원래 컵케이크라는 거를 왜 먹을까?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케이크면 그냥 케이크고 빵이면 빵이지 컵케이크? 그걸 왜 먹지? 그게 맛있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 거 먹고 나서 와 컵케이크가 일반 케이크보다 맛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준 곳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다음 여행지인 애틀란타에서 숙소를 제공해준 제 친구 지인의 부부분들에게 드리려고 테이크아웃도 해갔어요. 거기서 다 같이 나눠서 잘라가지고 나눠 먹었는데 다들 되게 감탄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다시 간다면 스모 컵케이크 무조건 먹을 거고요. 레드벨벳 컵케이크도 다시 먹고 싶어요. 거기는 모든 맛을 다 먹어보는 게 제 꿈입니다. 시카고 여행 가시는 분들은 꼭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번째는 매그놀리아 베이커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다가 안타깝게도 이제 철수했던 브랜드죠. 그래서 바나나 푸딩 그리웠던 분들이라면 미국 현지에서 드셔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바나나 푸딩뿐만 아니라 여기도 컵케이크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8번째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입니다.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가 전 세계에 6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시애틀, 뉴욕, 상해, 밀라노, 도쿄, 그리고 시카고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없었던 곳이라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여기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예요. 아침 건물 통째로 사용하고 있는 스타벅스고 거기다가 루프탑까지 있다고 합니다.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당연히 메뉴도 다양하고요. 볼 것도 너무 많고 정말 이제는 시카고 관광할 때 꼭 방문해야 되는 그런 필수 관광지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4층에 칵테일을 좀 판매한다고 해서 거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신디스 루프탑입니다. 여기는 제가 실제로 방문했던 곳인데요. 밀레니엄 파크가 한눈에 보일 정도로 뷰가 너무 예뻐요. 루프탑에서 음료만 마셔도 되고 식사도 가능한데요. 뷰가 너무 예뻐서 좋은 자리에 앉고 싶으신 분들은 필수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당시에 연말에 그때 갔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뭘 주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다 자리도 없었고 서서 있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라서 들어가서 루프탑 쓱 보고 바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여기는 식당도 카페도 아니고 뭔가 어디에 넣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보통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는 작은 정보입니다. 어디냐면 애플 미시간 애비뉴 지점인데요. 웬 애플 스토어를 추천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뷰가 정말 너무 예뻐요. 여기가 어디에 있냐면 리버워크 쪽에 있어가지고 통창 밖으로 이 시카고 강이 쫙 이렇게 흐르는 게 보이는데 뷰가 진짜 너무 예뻐서 여행하시는 분들 여유 되신다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 김에 애플 신제품도 좀 구경하고 미국의 애플 스토어는 어떤지 한번 보기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가 딱 그렇게 막 폐쇄적이지 않아요. 되게 편안하게 이제 앉아서 그냥 여유롭게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계단식 좌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조금 한 10분만이라도 여유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매하셔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애플 유저분들은 여기 꼭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행 브이로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카고 여행 정보 관련된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This moment, never think about going. Won't you stay with me for a little while?